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드디어 21일 후보에서 사퇴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더 경선을 끌고 가봐야 자신한테 이득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해야 이후의 정치 행보도 기약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산티스는 플로리다에서 주지사로서 꽤 행정을 잘했지만 그가 인기를 끌게 된 계기는 그가 트럼프 키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대선 경선에 나와서 트럼프를 이기고 대선 후보가 되어보겠다고 나왔지만 결과는 트럼프가 넘사벽이라는 걸 깨닫고 중도 하차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샌티스는 자신의 SNS X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한다며 후보 사퇴 결정을 알렸습니다. 승리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자원봉사, 기부 등을 요청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죠. 미국 선거는 지역이 넓고 유권자들이 많아서 막대한 선거 비용이 드는 걸로 유명하죠. 경선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점점 후원금도 줄어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샌티스는 경선 포기를 선언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선언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과거의 낡은 공화당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구의 줄에 서야만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좋게 포장된 코포라티즘을 대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대선 경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이미지가 제법 좋은 편이었는데 경선 후보가 되고 나서 본색이 드러난 인물입니다. 니키 헤일리는 보는 것과는 달리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8년간이나 역임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유엔 대사도 했지만 2018년 10월 언론은 그녀의 부채, 즉 빚 문제를 주목했습니다. 당시 니키 헤일리가 연말에 유엔 대사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녀의 사임 결정보다 그녀의 개인 재정 문제, 수년 동안 쌓여온 수십만 달러의 빚이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헤일리의 2018년도 재산 공개 문서에는 신용카드 빚 수만 달러와 신용한도와 모기지 수십만 달러 등 다양한 형태의 부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빚을 갖게 된 원인의 상당 부분은 부모님의 집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빚 중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빌린 카드 대출이 있었는데 금리가 12%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대출도 12% 금리였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당시 유엔 대사직을 그만둔 계기는 민간 회사에 취직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신용한도와 모기지 대출을 제외하고도 앞서 말한 두 개의 대출 이자만 월 1,300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연 18만 불의 유엔 대사 연봉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미국에서 정치인의 재정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꿈을 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실제 니키 헤일리는 대선 후보가 되기 직전인 2022년에 단 11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23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2권의 책에서 70만 달러 이상의 인세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녀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되기 직전에 800만 달러의 재산을 모았는데 대부분은 행사에서 연설을 할 때마다 받은 수십만 달러의 강연료였습니다. 클린턴과 힐러리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도 대부분 강연료였죠. 니키 헤일리에게 강연료를 지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표면적인 지급처 말고 실질적으로 누가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강연료는 그녀가 혹시라도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디샌티스 주지사가 사퇴함에 따라 미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 간의 대결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니키 헤일리는 디샌티스 주지사의 사퇴 선언 직후 이제 남성 1명과 여성 1명만이 남았다고 말했고 지금까지 한 주에서만 투표가 진행됐다. 그중 절반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유권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보수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발언하고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게 해준 누군가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니키 헤일리가 단기간에 800만 달러를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재산이 적다는 사실 자체는 정치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지만 재산이 적은 상태를 자신이 정치를 하는 데에 있어 문제로 여기는 정치인이라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슈퍼 엘리트 기득권자들이 정치인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부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뉴햄프셔의 공화당 경선이 열립니다. 아마 여기서도 10%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는 트럼프가 조기에 공화당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세계 기득권자들과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니키 헤일리는 언제까지 경선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대선이 빠르게 트럼프와 바이든 구도로 결정되는 모양새입니다.